자, 차트를 볼 때는 고점과 저점을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저점에서 상승을 주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락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런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여기 고점과 저점의 라인을 꺼서 보시면은 이 라인이 이제 저점 중간 밴드가 되겠죠. 이 종목이 움직인 게 보면 상승을 보였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상단 중간 밴드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간신권에 두고 주도주 단타 매매는 당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매일같이 종목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여기서 상승을 보이고 이렇게 반락을 보일 때 어느 시점에서 타점을 잡느냐, 왜 하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느냐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왔나요?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있는 종목들이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해당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이 종목이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흔적들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여기서 저점을 지켰고 중간 밴드를 저점을 끼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이탈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탈이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 하락이 나왔을 때 10월 30일 날 차트를 보면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31일 날 지수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에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주로 많이 다뤄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 이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차트와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지수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지수보다 많이 하락했나요? 지수보다 적게 하락했나요? 지수의 하락폭보다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있고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10% 하락했는데 10% 하락하면 우리가 지수랑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지수가 10% 빠졌는데 종목은 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되는 거죠. 지수는 5% 빠졌는데 종목은 10% 빠졌다.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기업의 업황이라든지 주도 섹터라든지 뉴스라든지 기업에 대한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수와 동행하느냐, 지수보다 선행하느냐, 지수보다 후행하느냐, 여기를 우리가 기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S&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우리가 봤을 때 지수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수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전저점을 지켜주고 전저점을 살려주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차트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구간에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이지만 중간 밴드를 훼손을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 구간에서 오면 매수세가 유입을 하든 종목을 바치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저점을 거의 이탈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을 지켜놓고 있잖아요. 뭐 거래량도 물론 이 거래량이 왜곡 현상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거래량도 계속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저점을 지켜주고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지수는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전저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그만큼 누군가가 종목을 관리를 하고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는 주체는 누굴까요? 자, 시가총액이 1조 원 되는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중간 밴드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지수가 상승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 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이죠. 이 라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뚫어주면 못해도 여기까지 갈 수 있다. 6,2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냈던 게 5,270원 라인에서 매수를 넣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라인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수렴의 과정이 거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스권 트렌드 안에서 이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조금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자리다. 거기에 맞춰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이 한번 위로 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목을 이제 간신권에 두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선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나왔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할 때에 들어오는 사람,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거래량이 유입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단타 세력들이 붙겠죠. 전고점 언저리까지 왔을 때 이제 절반 매도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목표치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으로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거의 한 6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한 50% 상승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 구간에서까지 올라 상승한 게 한 3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로 못 가도 한 20%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력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게 나는 이 정도 수익이 저점 대비가 한 25%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차익 실현을 할래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거고요. 이 종목이 개별주처럼 양봉 나오고 빵빵빵 계속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H1 패턴, H2, H3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을 버티고 한 20% 더 수익을 볼 건지 아니면은 25%에서 30% 정도 수익에서 만족을 하고 매도하고 나올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일단 목표치는 여기서 한 20%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차트 분석은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는 차트 분석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흐름인데 전 저점을 계속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 그림에서 상단과 하단에서 어느 위치에서 계속 포진을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려오는 지수 상단을 중간 밴드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요인을 찾아봐야 돼요. 동종목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체크한 이후에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다시 돌아선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한데 종목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 종목은 당연히 도망 나와야 되겠죠. 더 이상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계속 그려보고 이런 차트에서 정형화 시켜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한번 보고 이 종목 상승하겠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양봉 하나 음봉 하나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오늘은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는지 외국인에서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일요일날 제가 올려드리죠. 정시 일정을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자, 윤 대통령 현지 오후 SM 방문 반도체 원전 관련주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일정이 나와 있었죠. 이 일정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계속 이전부터 방송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게 관련해서 그 외 다른 일정들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렇게 보시고 일정을 나왔을 때 이날이 12일 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25%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은 차트 분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듯이 보면은 그냥 지나가듯이 차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저점 구간이 나왔을 때는 왜 저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전 저점이 지지를 왜 받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때 지지를 받고 전 저점이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의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시장 상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도 섹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자동차가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고요.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셨잖아요.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대부분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질 않고 있죠. 주도주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로봇주가 치고 간다거나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올 때는 해당 종목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 주도 섹터에 움직인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그 섹터 내에서 주도주를 찾고 그 안에서 후발주를 찾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고요. 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 저희들도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한 20%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을 제가 왜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핵심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다음에 제가 또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 다 풀어놨던 겁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뭐 설명을 안 드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이 종목을 매수 추천시켰던 이유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이해를 해 나가시면은 개별주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비교적 직장인 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일정하고 매치를 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또 의외의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